지금부터 107회 한남법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토론은 멀리 중국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중국 대련 회사대학교의 김만홍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 토론을 맡아주실 교수님은 서북정법대학 박종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중국법상 직무 발명에 관한 영상 토론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후에 학교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많은 학생들과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한남대학 과학기술연구소에 와서 이 영상 포럼을 하게 초청해 주신 우리 이경희 교수님과 평호 교수님 그리고 한남대학 과학기술법연구소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국법상 직무 발명에 관한 고찰입니다. 조약의 발표 순서를 보시면 먼저 중국의 직무 발명에 관한 여러 가지 발명 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약에는 중국 특허법상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무 발명에 존재하는 특허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럼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직무 발명에 관한 주요한 법규 규정은 이 특허법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법, 그리고 및 특허법 시행 채취, 그리고 과학기술진보법, 그 다음에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중국으로 하면 추진, 커지, 청구, 전환법. 이 조약에 4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국가과학기술 장려조례라고 해서 조약에 자연과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 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특허법을 보기 전에 먼저 과학기술법 진보법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과학기술 진보법 제20조에 이 조약의 정부 산하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정부 자금으로 중국식 표현을 하면 자회적 지진을 이용해서 설립된 과학기술 기금의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그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형성된 발명 특허, 그다음에 속보도료 저작권이라든가 집성전기회로 등에 대해서 이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 그리고 중대한 사회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이 지적재산권, 이 발명 특허에 대해서 이 진행을 실시할 권한을 역시 특허를 신청한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특허권이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공공이익에 관계될 거면 국가가 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 프로젝트가 취득한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 국가는 국가안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 이익에 관해서 프로젝트를 지적재산권을 실시해서 발생한 이익에 관해서 먼저는 행정법규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행한 자와 국가 간의 약정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약의 과학기술진보법상의 직무 발명에 관한 것은 조약의 정부의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발생한 이 발명 특허에 대한 이 특허 출원이라든가 특허 권리, 그다음에 특허권의 사용을 해서 발생한 이익에 관한 이 배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이 특허법의 규정보다도 더 발명권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이
특허법상보다도 더욱더 이 발명권자의 이익을 이제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동전의 그 과학기술 성과 전환促진법인데요. 이 법을 보면 이 조약에는 이제 역시 그 연구기관, 이 공적인 연구기관이나 혹은 이제 그 대학교나 전문대에서 취득한 이제 그 실현 가치가 있는 직무과학기술 성과를 이 적당한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완성자나 이제 그 프로젝트 발명을 완성한 자나 혹은 이제 참가자에게 이 성과를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생한 이익에 관해서 역시 그 최소 이를 실시를 함으로 해서 발생한 순수입의 최소 20% 이상을 이 과학의 성과를 완성한 완성자와 그리고 이제 과학의 성과를 이 실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공헌을 한 자에게 최소 20% 이상을 이제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 이상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역시 이제 특허법상에도 이제 그 발명권자와 이제 그 실시권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분한 그 비율보다 더 높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앞에 이제 그 과학기술진보법이나 과학기술 성과 전환법 촉진법에서 역시 이제 발명의 이제 발명권자나 하고 이제 그 이익에 관해서 이제 그 규정이 특허법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발명 취득자나 하고 이제 그 이익 배분에 관해서 그 비율이 높고 이러한 점에서 좀 대조적인 그러한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의 제 30조를 보면 기업이라든가 공익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또는 이제 타기관과 합작하여 연구 개발한 과학의 성과를 전환 실시할 경우에는 업체는 이제 3년 또는 5년 연속하여 당해 이제 과학의 성과 실시 성과금의 5% 이상을 완성인 또는 이제 중요한 공헌자에게 장려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그 지분을 이제 그 중국으로 말하면 구펀지 여기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이 주식이나 혹은 이제 그 지분 형태의 그러한 회사일 경우에는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을 혹은 지분을 이제 배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조약의 국공립대학이나 하고 이제 그 정부 이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진행한 그러한 직무 발명에 관한 그러한 이제 그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이 발명, 일반적인 이제 일반 회사의 그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제 그 특허권의 이제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은 일단 이제 직무 발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이 제1조 제1항에서는 무조건 직무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권은 이제 업체이고 출원 후에도 이제 업체가 특허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직무 발명 중에서도 조약에 그 업체의 이제 물적이나 기술적 여건을 이용해서 완성한 이제 발명 창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그 약정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고, 만약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 권리 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특허법상 특허법 제6조상의 직무 발명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포함된다. 이제 하나는 이제 본업체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이제 직무 발명이 있고, 여기에 이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이제 그 임무 완성 직무 발명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 완성이자 직무 발명의 규정은 이제 사용자주를 택하고 있고, 업체의 이제 그 물적 기술적 여건을 이용한 이제 직무 발명은 이제 그 약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법 시행 세칙에 이제 이 특허권의 이제 그 귀속에 관한 이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임무 완성 직무 발명을 보면 소위 말해서 임무 완성 직무 발명이라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제는 하나는 이제 그 본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이 발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체에서 맡긴 본직 업무가 아니지만 이 기타에서 업체의 기타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발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퇴직하거나 또는 이직 또는 이제 근로 인사 관계가 종료한 후에 1년 내에 완성한 원래의 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 또는 맡긴 임무와 관련된 이러한 이 발명은 모두 이제 임무 완성 직무 발명이라 해서 어디 보면 이제 임무 완성 직무 발명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그다음에 그 직무 발명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특허법에서는 그 상당히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6조를 보면 특허권을 취득하는 업체는 직무 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하여 장려를 하여야 한다. 발명이 실시한 후에는 그 응용 범위와 경쟁 효과에 따라서 그 발명자에 대한 보수, 합리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 보수가 합리하고 어떠한 얼마만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허법 실시 제책을 보면 제6장에서 직무 발명의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으로 그나마 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나는 그 사용자이자 발명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 또는 사내 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다르고 만약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한 장려는 최소 3,000원, 발명에 대한 장려는 최소 3,000원이고 실용실험과 의장에 대한 장려는 최소 1,000원 이상이니까 임의폐 1,000원 이상인 것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정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발명과 실용실험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영업이익의 최소 2% 이상이어야 되고 의장은 최소 0.2%의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도에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위의 경우에는 그 발명이나 그 실용실험을 이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 그 보수 지급에 관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양도로 하여 발생한 비용, 이 모든 수익 중에서 10% 이상을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특허법이나 특허법 실시 제칙상의 이러한 그 발명자에 대한 그 이익 배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그 공적 자금을 이용한 그러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그 규정보다도 훨씬 그 퍼센트지가 낮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저거는 100% 사카 정부의 자금을 이용해서 한 발명 창조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 이상을 그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 일반 회사의 그 물적 여건을 이용해서 한 경우에도 10%, 2%, 혹은 0.2%만 지급하면 되고 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10%만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발명자에 대한 이러한 경비하는 그러한 장려금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특허법상의 그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권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직무 발명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 특허법상의 그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은 중국 특허법이 1984년에 제정돼서 2000년하고 2004번의 개정을 거쳤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에 개정한 그러한 규정인데 이 조합의 그 당시에 조합의 사용자 수위를 택한 이유는 그 당시 일반적인 업체에서 이 과학기술 진보나 여러 가지 이 분야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과도한 사용자 보호주의가 그 당시에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서 보면 이 발명자에 대한 이 발명이 발명자의 창의력이나 주관적 노력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 사용자 수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발명의 범위가 과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그 일반적인 물적 여건을 이용하여서 완성한 그 발명도 직무 발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진보법이 이 제20조의 규정과 비교해서 볼 적에도 이 과학기술진보법상에는 이 국가이익이나 중대한 공공이익과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거 무조건 이 사용자에게 그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전에 그 특허법상의 그 직무 이 권리 규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직무 발명의 규정 규정이 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6조 1항과 제3항의 규정이 서로 충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앞에 이 회사의 업체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주요하게 업체의 물적 기술적 여건을 이용하는 발명은 무조건 직무 발명이라 해놓고 직무 발명은 무조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이 사용자에 속한다고 규정해왔고 제3항에서는 또 이제 그 업체의 물적 기술적 여건을 이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이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1항에 따르면 반드시 이제 뭐 회사이자 업체의 물적 기술적 이러한 여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용자에게 속한다 규정해놓고 제3항에서는 또 약정이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이 1항은 뭐 일반적인 규정이고 제3항을 이제 특별한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기술상의 1항과 3항의 그 규정이 1항에서는 주요하게 뭐 업체의 물적 기술적 여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직무 발명으로 속하고 주요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업체의 물적 기술적 여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약정이 우선하느냐 뭐 그렇게 볼 것인지 참 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이제 반면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중국의 이제 특허 이법 관련자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 직무 발명의 임무 수행하면서 완성한 직무 발명은 무조건 이제 사용자주의를 택해서 사용자가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에 물적 여건을 이용한 이러한 이제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먼저 이제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주의를 택한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상 문안상의 규정은 확실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발명이 이제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 특허법의 규정을 이제 제16조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발명이 이제 이 사용자주의 제가 우선 이제 불합리성이라는 것을 뭐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특허법과 시행책에 근거하면 임무 수행과 그다음에 뭐 파견 임무 수행, 그다음에 이제 퇴직 후 1년 내 임무와 관련된 발명 등은 예외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당사자 간에 이제 귀속에 대해 합의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주를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이제 발명이 사용자의 물적 자본의 투자와 발명자의 인적 자본의 투자의 공동 결실임을 감안한다면 직무 발명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물론 이 중국에서는 이게 사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의 너무 가치를 너무 인정하고 이 사람의 인간의 창의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상 이익배분의 규정의 문제점을 보면 특허법 제16조나 그다음에 시행직 제1장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자에 대한 상대와 보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특허법상의 규정이 너무 원칙적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합리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떠한 보수가 합리한 것인지 전혀 그거는 당사자의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체칙에서 규정하면 발명에 대한 장려금 3,000원이나 혹은 의장이나 실용신에 대한 장려금 1,000원. 지금 요새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뛰고 이 화폐가 가치가 하락한 이 현 시점에서 3,000원이나 1,000원이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하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전반 전환특진법에서도 최소한 20%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허법상의 2%나 0.2%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이쪽에서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이 장려금이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와 비해서도 이 특허법상의 이 장려금이나 보수에 대한 규정이 너무 낮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전에 시행체칙에서 약정이나 사내 규정으로서 보수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은 사내 규정은 거의 사용자가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내 규정으로서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발명자에 대해서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내 규정이 자기 임의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규정으로 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약정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약정할 적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과 이 발명자 측이 이러한 이 관계를 놓고 볼 적에 거의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그러한 의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정도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요.
직무 발명이자 권위비석에 대하여는 사용자주의나 하고 뭐 발명자주의 또는 이제 약정 우선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여러 나라 법이자 이 통상적인 원칙인 같은데 이 모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뭐 기인한 특허법이자 입법의 배경이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칙적인 장단점은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 상황의 발전에 따라서 법의 원칙도 그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78년에 뭐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측에 이제 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사용자주의를 이제 취한 것 같은데 요새 와서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이제 뭐 창조력이나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 발명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한 이 종류를 두고 부동한 종류에 따라서 예컨대 뭐 임무 수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파견 임무 수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회사 여건을 이용한 이러한 발명 창조에 대해서 부동한 이제 귀속 권위 귀속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임무 수행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주의를 택하는 것이 뭐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회사의 주요한 물질적 여건이나 기술적 여건을 이용한 이러한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오히려 이제 발명자주의를 택하든가 혹은 약정 우선주의를 택하는 것이 더 그 기술의 후속적인 이제 개발이라든가 실용실현 발명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라도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 김만원 교수님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원 교수님 발표의 내용은 일단 중국의 직무 발명 제도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치게 중국이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다든지 혹은 직무 발명 범위가 너무 넓다든지 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중국 서북전북대학 박정돈 교수입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홍 교수님이 특강이 아니지, 논문 발표 잘 듣고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이제도 뭐 논문에서 얘기하다시피 중국의 특허법이 나온 지 시간이 좀 꽤 됐거든요. 84년 그때 나와가지고 중국이 1984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1984년 그때 중국에서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뭐 자가용도 없는 좀 낙후한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집집마다 뭐 자가용이 있다. 이거는 좀 지나친 과언이고,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가지고 직무 발명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1984년 그때의 그러한 선입견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 좀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발표에서 우리 김 교수님 하는 얘기도 일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제하면서 좀 보면 질문 하나 할까요? 질문 하나 하죠.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재미있는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중국에서 자연과학원이라고 이 과학기술하는 연구단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와대학을 나온 사람이 박사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중학교죠. 중학교 가서 선생,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뭐 교원이라는 데 선생을 직을 찾고 과학원에 나와.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원에서 나온 주요한 이유가 뭔가면 보수가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발명가 얘기하게 되면 직무 발명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얘기처럼 직무 발명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에게 권리가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직무 발명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사람 혼자 못해요. 그렇지 말하는 건 독불장군이 없거든요. 그렇지 말하면.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박사도 참가한 프로젝트에 많이 노력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큰 공헌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의 권리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모두 권리가 속하니까. 그러니까 직무발명이라는 건 결국은 이익의 분배에 관한 것인데 제 물음은 그렇거든요.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 발명에 임무 완성 발명에 참가한 사람들 담당자 말고 기타에 참가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법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여기도 뭐 제가 그 발표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그 중국의 그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그 84년도에 규정을 두고 2000년도에 84년도에 규정을 약간 그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 특허법 이 수정할 적에는 이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전혀 그 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의 규정을 계속 그 답습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허 직무 발명이란 두 가지로 주요한 문제가 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권리 귀속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이익 배분에 관한 것인데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이익 배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익 배분에 관해서도 제 생각에는 첫째는 먼저 그 발명자에 대한 그 배려를 해서 뭐 최소한 뭐 과학기술 진보법이라든가 과학기술 성과 촉진법이나 그 정도의 그 보수는 지금 하도록 일단 보수를 하고 나머지 그 참가한 팀원들 문조 그 프로젝트는 그 책임자가 있고 뭐 책임자 밑에 연구 수행자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첫째는 먼저 전체 연구자에 대한 그 보수를 적당히 배분하고 그 외에 내부 이 발명자 단체 안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발명자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자 그 단체 내의 그 배분은 그 참가할 적에 뭐 단체 구성원 간의 그 뭐 약정이라든가 혹은 그 구성원이 그 발명에 관한 그 기여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내가 연구 책임자면 실은 연구 이 총괄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연구에 많이 기여했다면 뭐 그 팀원 간의 그 뭐 약정 후에 사후에 합의해서라도 그 이익을 서로 보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체 발명자에 대한 그 이익을 법적으로 최소한도의 법적 그 보장액을 그 비율을 현재보다 훨씬 좀 제고하고 최소한 20% 그 과학기술 진보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그 20% 정도의 그걸 뭐 보상하고 그 다음에 내보는 그 다음 문제가 그 참가한 사람들 간의 이익 배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참가한 사람들의 그 이익 배분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약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도 그래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중국이 왜서 노벨 과학상이 안 나왔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학상은 받았거든요. 근데 과학상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제 생각은 직무 발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 발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젝트 발명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 진짜 힘을 낸 사람들이, 진짜 기여한 사람들이 권리가 보상 못 받아요, 사실은. 프로젝트도 그렇거든요. 프로젝트도 내가 대단한 교수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이론을 가지고 따오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 박사도 그렇게 이론을 했는데 보상 못 받으니까 때리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중국 입법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저로 얼마까지는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정에 맡기지 말고 약정이라는 것이 1점 줘도 약정이 아니에요. 10원 줘도 약정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저는 몇 프로까지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 직무 발명을 통해가지고 희망찬 내일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법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얘기입니다. 확실히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노벨 그 과학상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실은 중국의 그 실은 자연과학에 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프로젝트 신청할 적에 위에서 발주한 측에서 이거 특히 이 정부의 자금을 이용한 그 직무 발명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신청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용어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근데 제 예산 비용이 근데 20만 원을 하면 20만 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세부 사항을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에 너무 자세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뭐 프로젝트는 수행하다 보면 근데 뭐 이 설비 구입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외부에 자문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되는데 너무 그 자금의 사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너무 그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먼 안목에서 뭐 한
10년 뭐 몇십 년 단위로 예컨대 한 프로젝트 그래서 좀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보면 법적이나 하고 제도적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실은 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제 단기적인 효과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무 발명해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도 소문난 부패 나라라 아직 지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사실 직무 발명에 관련해 가지고 그게 든 작은 이익 분배 부패 현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법이 최대로 가능한 구체화 돼야 되거든요. 예. 너무 수상적인 규정 내오지 말고 입법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이제 직무 발명 등 이런 데서 자금을 전략하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추진하고 거기에 참가한 권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김한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직무 발명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혹은 제도적 이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으로 107회 한남 법학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